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깜짝 놀란 게 이거죠. 이 민주 트럼프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전부 여기 민주를 미국의 민주당으로 생각했대요. 전부 다. 야, 미국이 놀랍다. 무슨 일이고. 바이든이 있던 그 민주당 맞지? 그 민주당이 왜 미쳤다고 공화당의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후보를 추천하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민주는 미국의 민주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민주당이었다. 이거 갖고 그냥 다들 그냥 박장대소했거나 깜짝 놀랐죠.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이런 식이죠. 그 밑에 뉴스를 보게 되면요. 6일 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전한길 일타 강사가 윤 대통령 트럼프 사랑해 나란히 노벨 평화상 받기를 저는 이게 한번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말이죠. 김대중 혼자 그 대통령 혼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제대로 된 노벨 평화상은 이 한국 대통령만 받는 것보다는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추진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고 이 성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위에 이 이슈가 지금 불거진 것은요. 얼핏 봐서는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박선원의 수첩인데요. 굉장히 정말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이제 공작 요원 같이 수첩을 작성했잖아요. 여기 무슨 영어로 잔뜩 적어놨잖아요. 얼핏 봐서는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글씨 자체도 읽기도 힘들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누군가 이걸 찍었던 겁니다. 찍고 여기서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추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있죠. 보이시죠? 여기 보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서 노르웨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 글씨가 나온다고요. 이 수첩이 찍힌 장면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선원이하고 이재명이하고 김민석입니다. 이들이 지금 쑥덕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걸 놓고 지금 해석을 놓고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썰이 있죠. 카드라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카드라 중에서도 수준 높은 카드라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박선원이라고 하는 인물의 정체, 예전부터 이제 거론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박선원이가 북노동당에 뭐 가입해 있다 이런 어떤 주장들, 이런 어떤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서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다. 예전에는 임종석이가 가장 높다 그랬는데 박선원이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면은 저 박선원의 노벨 평화상 이야기는요, 두 가지가 되겠죠. 자기 스스로 발전시킨 자가 발전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이재명이나 김민석에게 설명하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야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으로부터 어떤 지령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생각입니다. 북으로부터 지령이 지금은 조금 우시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박선원이 지가 북으로부터 공작 지령 받았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뭐 어떻게 보면 이 갑툭튀잖아요.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 운운하는가? 저것이 저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첫 대통령일 때 김정은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그리고 김정은도 역대 그 어떤 그 미국 대통령과 이렇게 관계를 고려할 때 가장 그래도 우호적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으로서도 잔뜩 기대 걸고 싱가포르까지 그 기차 타고 뭐 그 먼 길을 기차 타고 갔다니까요. 김정은이가 그때 가면서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갔대요. 어마어마한 환송을 받고 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또 뭐 회담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중에 또 판문점에서도 또 만나고 이랬었는데 그 김정은이가요 그때 원했던 그림이 있습니다. 완전한 어떤 그 이 무역 제재 해제, 경제 제재 해제 그와 함께 반대급부로 미국이 혹은 국제사회가 미국이 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요구를 했다고 하죠 당시. 그리고 돈으로 치면 뭐 천문학적인 뭐 돈을 요구했겠죠. 그 대신에 조건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걸었다. 그게 이제 북핵을 잠정적으로 폐쇄하는 쪽으로 당장은 안 될지 몰라도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 둘 이렇게 폐쇄하는 거로 핵 폐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딜을 치는 과정에 그게 깨진 거죠 결국.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연임했으면은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실현됐을지도 몰라요. 그 핵폐기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건 불가능해요. 김정은이도 국제사회를 완전하게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앤다 하더라도요, 조금씩 없을 겁니다. 꽤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이. 최소 10년, 길게는 한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이제 딜을 칠 수가 있습니다. 딜 칠 수가 있는데 바이든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북하고는 아예 만나지도 않고 단절된 상태로 와버렸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북에 대해서는 더 강경했습니다. 공화당 정부보다도. 물론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 때는 북을 악의 축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공격했었죠. 그런 걸 보더라도 북과의 관계가 좀 다르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더 완강합니다. 북에 대해서는. 그런데 미국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는요, 일반적인 공화당 그 대통령과 좀 달라요. 스타일이나 그 노선, 추구, 방향, 그리고 또 이 그 정치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거든. 그래서 적비공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김정은에 대한 북에 대한 해법 자체가 독창적이다, 독특하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그림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남한에 있는 미군을 빼가지고 북한에 주둔시킨다, 진주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한때 파다했었죠. 뭐 그 이야기를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야기 성격이 바뀔 것 같으니까 요 정도에서 접고요. 아무튼 박선원이가 이거를 펼치면서 이게 세상에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러 노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정도면 일부러 노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가 아니고 또 반대로 노출당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거나 결과는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영어로 된 것도 보면요, 트럼프 뭐 이런 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트럼프 TRUMP 이런 게 막 나오거든. 영어로도 적었다가 한글로도 적었다가 이런 식인데 한글은 정말 글씨 되게 못 쓰네요. 영어는 글씨 근데 상당히 잘 쓴 글씨입니다. 이 박선원이도 영국에서 공부를 좀 했었죠. 근데 어쨌거나 이 박선원이가 이걸 펼치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요, 미국에 대한 압박이 두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두려움. 일단 하나가 말이죠. 이재명 본인이 지금 대북 송금권에 딱 걸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과 딱 이렇게 용코로 이제 이렇게 걸리는 이슈인데, 자칫하면 미국이 직접 개입된 상태에서 이재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사법 처리도 무섭지만 미국이 개입된 어떤 상태의 그 사법 처리, 국제 공조 하에서 어떤 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재명으로서는 정치적 조건이 모두 박탈당하는 겁니다. 만일에 이재명 뒤에 진짜로 뭐 김정은이가 있든 뭐 시진핑이가 있든 뭐 이런 설은 있잖아요. 이게 어느 하나가 맞다 아니면 둘 다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용도 폐기당해요. 이재명이는. 아니 미국이 절대적으로 비토하는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씌울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웃. 시진핑 입장에서도 이재명 너 안 되겠어. 아웃.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똥줄 타는 거야. 트럼프를 달래야 되겠거든. 그래서 생각하면 또 이런 게 또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부정선거가 되겠죠. 지금 부정선거에 관한 한 세계에서 말이죠, 대통령 중에 부정선거를 언급한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을 조금 걸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올 게 왔다. 큰일 났다. 트럼프를 달래야 된다. 그래서 던진 카드가 이것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설이 있습니다. 김정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설인 것 같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런 카드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게 다 결합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 시점에서 왜 이것을 던졌을까? 뭐 뉴스 자체를 한번 제가 조금 보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도 알렸다고 한다. 이걸 봐서는 이미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민주당 박선원이가요,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 이후로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점 등을 추천 사유로 들었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민주당의 조성래 수석 대변인, 이 사람은 트럼프가 1차 재임 기간에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만드는 단계까지 갔다. 여러 상황에 따라서 좌초되기는 했지만
이를 이어가 달라는 취지에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사실 말이죠. 이 친북 세력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사실은 종북 세력들이. 근데 막상 트럼프가 대통령 4년 하는 거 보고는요. 오케이.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바이든에게 지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을 때도 이 종북 친북 세력들은 트럼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진짜 대통령이 되자 트럼프에게 이제 일종의 이제 베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그래도 말이 좀 되고 어쨌거나 딜을 치든 뭐 대화를 하든 상대를 해주는 사람은 트럼프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북한하고 제대로 이렇게 뭐 협상을 했다거나 뭐 그런 만났던 대통령이 없잖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북이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트럼프를 잘 활용하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재명의 뜻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지금 똥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이제 트럼프 과연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 것인지. 박선원 수첩에는요, 2월 3일 12시 00 조셉 윤 대사 대리 오찬 위더 문정인이 누굽니까? 여기 이제 문재인 때 여기 또 뭐 핵심 실세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특히 외교 안보 라인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갖고 있었던 문정인 교수죠. 교수 출신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여기 조선일보 기사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지는 않았죠. 다만 2019년 2월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추천하지 않았고 추천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점을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당시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람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었죠. 작년 11월엔 우크라이나 여당 소속 메레즈코 의원이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바마도 대통령 되자마자 노벨 평화상 받은 적이 있고요. 트럼프도 이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이면은. 거기에 편성한 더불어민주당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한 꼼수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트럼프에게 그런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이 변수를 윤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당 여권 세력들도 잘 활용을 하겠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 트럼프라고 하는 이 대변수를 잘 활용해야 되겠죠. 자, 이재명보다는 그래도 한 수 높은 외교력, 그런 정보 라인을 가동시키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그 옥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직무를 복귀하게 되면 본격적인 그야말로 끝판왕급 한미일 공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통령을 이제 구출하고 그리고 다시 직무 복귀시키는데 총력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가 공동으로 받는 어쩌면은 트럼프, 윤석열, 김정은 이 세 명이 공동으로 받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